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상재 마케터입니다.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로 가져온 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라이브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주제고 저희 마케팅 학교 영상에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컨텐츠 주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아직까지도 네이버 검색 광고를 했을 때 이제 광고주들이 많이 문의하는 혹은 많이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로 왔고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이야기 나눠볼 사항은 보통 이제 검색 광고를 하시기 전에 검색 광고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바이럴 광고를 진행하는 게 좋냐, 아니면 바이럴 광고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놓고 검색 광고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냐, 요 순서를 좀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네이버 검색 광고가 먼저냐, 네이버를 뺄게요. 검색 광고가 먼저냐, 이제 바이럴이 먼저냐. 이거 정말 많이 문의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상재 마케터님은 뭐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검색 광고가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검색 광고를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완료한 후에 바이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이제 카페에서 좀 관심 있게 본 제품들을 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색 광고에 대한 세팅을 좀 완료한 후에 이제 바이럴을 진행하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이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바이럴도 좀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 좀 저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제 마케터들마다 아마 전략도 다를 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또 사실 저는 또 반대 입장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검색 광고를 먼저 하기 전에 이제 바이럴을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 검색 광고 세팅이나 이걸 좀 활성화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검색 광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팅해 놓은 키워드들을 유저가 직접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검색 광고는 그 검색하는 키워드에 대한 특정 니즈가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 유저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제품에 대한 소구점이 명확히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업체가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검색 광고에서 바로 직접 전환이 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라고 검색을 했는데 나오는 업체들이 내가 다 모르는 업체예요. 그러면 그 업체들에 대한 브랜드명을 또 네이버에 검색을 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검색 광고가 좀 잘 되려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바이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상태여야 이제 검색 광고를 했을 때도 좀 효과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질문들을 이제 올려주시고 계신데, 먼저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초기에 광고한다면 둘 다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크네요. 라는 답변이고요.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은 사실 아예 어떻게 보면은 특성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검색 광고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별 입찰가 경쟁을 통해서 이제 타 경쟁사보다 이제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지만,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이제 노출 상품명의 조합들로 키워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상품의 카테고리 설정이 좀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이 카테고리 설정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을 경우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출 순위는 어떻게 선정이 되냐고 좀 질문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 여기에 노출 순위는 품질 지수와 입찰가에 이제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이제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또 클릭률, 이제 상품과 광고 소재의 연관도,
그리고 상품의 이용자 반응에 따라 이제 품질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광고를 진행한다면 예산을 잘 분배해서 이제 파워링크는 좀 실시간으로 변하는 입찰가를 보면서 이제 설정을 진행하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카테고리를 잘 맞춰서 설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유저 입장에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라고 보면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물론 저희가 뭐 이미지도 있고 뭐 확장 소재나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좀 텍스트가 위주가 되는 것 같고요. 쇼핑 검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품 자체를 이제 광고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세팅하는 이제 광고단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노출되는 입장, 뭐 아니면 광고적인 거에서 봤을 때 이제 파워링크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쇼핑 검색은 키워드를 직접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방금 이제 박상재 마케터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뭐 상품명 그리고 카테고리, 이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딱 이 키워드 검색했을 때 우리 업체가 노출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세팅할 수 있는 반면에 쇼핑 검색은 그게 어렵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가져갈 이제 소구점에 맞는 키워드를 뽑는 게 일단 중요할 거고, 그 키워드에 맞게끔 카테고리나 상품명이나 이미지가 잘 되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 저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제 텍스트 기반, 이미지 기반, 그리고 이제 광고를 세팅하는 광고주나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세팅적인 부분에서 키워드를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질문들이 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보면은 저도 네이버 검색 광고를 작게 운영 중이라 대행사를 맡겨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하면 진짜로 별도 비용 없이 광고 운영을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혹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실 때 광고주분들이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서 이제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행사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돼요? 라는 거 진짜 많이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상대 마케터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에서 이제 일정 이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항상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이버에서 뭐 정확한 이제 기준이랑 이제 뭐 수수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은 저는 아직 맞아요. 못 들어봤지만, 이제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이버 측에서도 좀 이익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 광고 대행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공식 광고 대행사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상호 이득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부분에서 수수료를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광고주님들한테는 받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공식 대행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공식적으로 공유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없지만 왜 저희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하면은 공식 대행사들은 광고주한테 별도의 수수료를 안 받느냐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회사 대 회사로 이제 네이버 측에 이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부터 저희가 광고 관리하는 대행 수수료를 받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금액을 받는 것 외에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 플랫폼 자체가 사실은 포털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유저들이 검색하는 뭐 키워드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맞는 컨텐츠를 올바르게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이 좀 더 중점이고, 그게 이제 근본이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제 광고주분들이 광고하실 때 원활하게 이제 소비자가 찾는 키워드랑 광고주분들의 이제 광고랑 잘 맞게 매칭을 해야 되고, 이 매칭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이제 잘못된 정보가 없어야지만 계속해서 네이버를 이용할 수 있는 유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광고 검수도 필요하고, 또 이 광고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는 광고주들에게도 또 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이버 광고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광고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직접 다 응대하기가 어렵고 관리를 안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런 이제 대행사들 중에서 좀 네이버 이제 광고를 좀 더 메인으로 하고 있고 관리하는 이제 계정도 많고 이 노하우가 많은 대행사들을 다 선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행사한테 주고 저희는 그 권한을 받아서 이제 광고주들에게 네이버를 대신해서 이제 광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노하우라던가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광고주분들한테 비용을 안 받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이제 매체사 쪽에서 받다 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서 이거 한번 답변 드렸어요. 그리고 네이버 광고에서 그 다음 질문이 네이버 광고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경우 다음 구글 검색 광고로 확장하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이것도 사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광고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이버 검색 광고 효율이 좋으니까 다음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도 확장해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이게 무조건 그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 다음 구글 지금 질문 주신 게 요 세 가지가 언급이 됐으니까 요 세 가지만 한번 좀 보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특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남녀노소 많이 이용하는 좀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남녀 상관없고요. 뭐 성별 상관없고 워낙 이제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는 특징적인 게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매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검색을 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연령대도 높고 저희 이제 뭐 카카오 쇼핑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말고 다음 플랫폼의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의 유저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구글 포털을 이용할 때는 보통 저는 정보성 콘텐츠를 많이 찾을 때 좀 하거든요. 혹은 뭔가 좀 중요한 내용들, 뭔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내용들. 좀 사실 물건 구매할 때는 구글에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들이 있잖아요. 없고 약간 특징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에서 성과가 좋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음 구글에 확장했을 때 성과가 잘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특성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특성이 너무 다르고 또 사실상 다음의 경우에는 네이버보다 훨씬 모수가 적거든요. 훨씬 모수가 적어서 보통은 저는 특정 업종이나 혹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좀 다음 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DB 업종이나 서비스 업종 이런 업종들의 경우에만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답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그 다음 질문을 또 보자면 검색 광고에서 효율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마케터마다 전략도 다르고 중요하게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질문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거의 매일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매일 검색 광고 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검색 광고 관리할 때 어떤 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본인이 광고를 관리하고 있는 광고주가 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답변하셨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이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 선정이 저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뭐 쉽게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캠핑 밀키트라고 한다면 이제 캠핑 밀키트라는 키워드를 등록한 업체가 되게 많아요. 이제 뭐 그 캠핑 밀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만 변형을 해서 이제 캠핑 밀키트 추천만 이제 단어만 들어가도 이게 한 30개 업체가 나오고 40개 업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틀어서 이제 키워드를 선정하다 보면 좀 더 낮은 입찰가로 더 상위에 이제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키워드를 등록하냐에 따라 이제 효율의 차이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이제 뭐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마케터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소재나 확장 소재에 좀 더 힘을 쓰는 마케터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검색 광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광고다 보니까 이 키워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재 마케터님은 키워드가 좀 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색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검색 플랫폼에 저희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어쨌든 광고로 노출되는 소재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검색 광고의 특성상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했지만 여러 업체의 소재가 그러니까 동시에 보여주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사실 선정하고 키워드를 확장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관련 있는 키워드들 뭔가 검색 조금 해보고, 혹은 네이버 키워드 도구 통해서 좀 뽑아보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마케터들에게 좀 고민이 되는 건 이 소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검색 광고 특성상 이제 동시에 여러 업체의 이제 소재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업체의 소재 중에서 우리께 선택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소재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 중에 뭐 저렴한 냉장고, 뭐 가성비 냉장고 이런 거를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재에는 그 유저가 원하는 거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인 거잖아요. 그럼 소재에 프로모션이 무조건 녹여져 있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제 가격을 싼 거를 가지고 가격 링크로 노출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저는 소재단에서 충분히 어필이 돼야지만 검색했을 때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도 내가 찾는 정보가 통일성 있게 계속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는 전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 그리고 소재, 그리고 랜딩 페이지, 이게 무조건 저는 통일성 있게 돼야지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워드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좀 기획을 한다던가 키워드를 좀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좀 많이 있지만, 소재의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저는 소재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계속 쭉쭉쭉 주셔서 저희가 좀 늦더라도 차분히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김윤희님께서 이제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 대 소재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라고 했는데, 저희 둘 다 달랐어요. 네. 이제 상재 마케터님은 키워드라고 하셨고, 네, 맞습니다. 저는 소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좀 힘들다,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상재 마케터님 얘기랑 제가 했던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요 순서잖아요. 보통 검색 광고 할 때 유저들은 키워드 검색하고 소재 보고, 네, 맞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랜딩 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구매할지 말지, 네. 구매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까 우선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면, 만약에 초기 세팅이나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뭔가 캠페인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 키워드부터 잘 선정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이미 잘 관리하고 있는 그 중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소재를 먼저 좀 검증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광고주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희님께서 지금 초기 세팅하시는 단계인지, 아니면 좀 세팅은 잘 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인지에 따라서 좀 이거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기훈님께서 경쟁업체의 업체명을 검색하니 상단에 네이버 쇼핑이 나오고 텍스트가 있는 대표 이미지가 나와요. 저희도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을 돌리려는데 대표 이미지에 text가 있다고 반려됐어요. 검색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 상품의 대표 이미지 그대로 보이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두 번째 거 먼저 답변드리면, 스마트 스토어 상품의 이미지 그대로 보이게 하는 거는 상품을 그대로 연동해서 상품 이미지랑 이제 수정을 안 하시면 그대로 보이는데요.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원래는 안 돼요. 네이버의 소재 규정상 원래 안 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뭐 로고라던가 이런 거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네이버의 모든 광고 소재는
다 검수가 진행이 되는데 검수도 검수할 때마다 일부 이제 이 가이드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서 통과가 되기도 하고 이제 반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규정은 이미지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의 경우에도 지금은 검수가 됐다 하더라도 네이버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했을 때 해당 업체의 소재는 당연히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검색 광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다 지금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좀 질문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사실 하다 보면 검색 광고가 메인인 광고주분들은 대부분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검색 광고가 메인인 광고주는 대부분 없지만 초기에 이제 검색 광고로부터 시작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관심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검색 광고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아까 초반에 이제 상제 마케터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뭔가 이용하려고 할 때 네이버에 일단 먼저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 토대로 뭐 바이럴적인 부분을 본다던가 혹은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본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좀 중점으로 두지만 사실상 다른 매체들과의 뭔가 이런 연관성을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성과가 좋다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검색 광고만으로는 저는 성과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검색 광고만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근데 검색 광고만 하는 업체는 이미 브랜딩이 좀 확고한 업체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상세 마케터님이 만약에 뭐 삼성 노트북을 사야 돼요. 그러면 키워드 보통 뭘로 검색하시나요? 삼성 노트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삼성 노트북을 검색하지, 내가 이제 노트북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브랜드명이 이미 유명한 브랜드명과 붙여서 검색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특정 니즈가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내가 게임용 노트북을 사야 돼요. 그러면 보통 브랜드명을 붙이기보다는 게임용 노트북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니즈가 명확하게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브랜드명이나 아니면 제품명을 붙인다고 생각해요. 뭐 LG 같은 경우는 그램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면 사실상 검색 광고에서는 브랜드명이나 제품명과 같은 자사명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고, 그 외에는 사실 메인으로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광고주분들이 약간 그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은 검색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후에는 우리 브랜드명으로 검색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검색 광고 하시고 다른 매체랑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알아서 이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브랜드명 자체를 검색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일단 질문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아까 이제 키워드냐 뭐 소재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랜딩 페이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구매가 되려면 무조건 키워드, 소재, 랜딩 페이지가 이 3박자가 일치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저희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키워드랑 소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마케터들이 많이 하는 업무잖아요. 마케터들의 거의 중점 업무인데, 네. 랜딩 페이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물론 저희도 랜딩 페이지에 대한 이런 피드백도 많이 드리고 실제로 저희 통해서 랜딩 페이지 제작이나 뭐 수정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랜딩 페이지는 대부분 기존에 광고주분들이 만들으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광고주분들이 검색 광고 하실 때 이 랜딩 페이지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를 좀 해주시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최적화를 좀 어떻게 하냐, 좀 이게 무슨 말이냐, 랜딩 페이지 최적화,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단 랜딩 페이지 자체가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페이지인 거잖아요. 고객이 이제 유입된 페이지.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가 내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고 그거와 좀 일치하는 소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클릭해서 들어갔다. 그 랜딩 페이지에서. 그러면 그 소비자가 원하는 소구점이 명확히 담겨 있어야 이탈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그 사이트에 남아 있으면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도 보고 뭐 제품의 스펙도 보고 혹은 페이지 내에 있는 뭔가 리뷰들도 보고 이러면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보통 상세 마케터님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때 이런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제품에. 네. 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실 때 어떤 거를 좀 주로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만약에 뭐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좀 리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이제 리뷰를 본 다음에 이제 상품이 이제 좀 뭐 재질이나 이제 뭐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구매를 할 때 리뷰를 최대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아무리 상세 페이지가 이게 랜딩 페이지나 이제 상세 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도 리뷰가 안 좋게 있으면 저도 많이 이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로 이제 리뷰를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리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소비자들은 물건 제품 하나 구매할 때도 리뷰에서도 리뷰 자체도 뭐 여러 개 보고 리뷰 안에서도 후기가 낮은 순으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랜딩 페이지를 검수를 할 때 만약에 리뷰가 거의 없다, 너무 미비하다 그러면 저는 사실 검색 광고 지금 하시기 전에 리뷰부터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이제 광고주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이제 제품을 구매했을 때 리뷰를 남기면 어떤 뭐 혜택을 증정한다든지 리뷰를 남겼을 때 어떤 포인트를 준다든지 해서 좀 자발적인 리뷰를 좀 이끌어낼 수 있게끔 먼저 그렇게 좀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검색 광고를 해야지만 랜딩 페이지에 고객이 왔을 때 이탈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은 사실 상세 페이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컨텐츠로 많이 꾸며놓은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광고라는 랜딩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마다 랜딩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게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예시로 드렸던 가성비 노트북. 만약에 가성비 노트북이라는 검색하는 소비자는 당연히 랜딩 페이지에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네, 보겠죠. 맞습니다. 혹은 지금 프로모션을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용 노트북 이거를 검색한 소비자는 가격적인 것보다는 게임용으로 이 스펙이 어느 정도 좋은지 네. 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네. 것들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는 우리 제품의 가장 그 우선순위 소구점 제 키보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오타가 많이 났는데 제품의 가장 우선순위인 소구점을 먼저 찾아서 이거 위주로 랜딩 페이지를 개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업체는 우리 제품이 이것저것 다 좋아서 10가지, 20가지 장점을 다 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랜딩 페이지도 굉장히 길고 오히려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정보를 찾을 때 어디서 봤었지 하고 스크롤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네. 이러다가 사실 저는 좀 짜증나서 이탈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장점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랑 맞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우리 브랜드 이 제품이 어떤 소구점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린 진짜 가격이 싼 게 장점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은 사실 랜딩 페이지에서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돼요. 내용만 있으면 돼요. 대신에 가격이 왜 저렴한지 얼마나 저렴한 건지 뭐 동종 업종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이게 저렴한 가격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해 주시는 게 좋고 진짜 말 그대로 제품의 스펙이 너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식품 같은 경우도 원재료가 너무 좋고 화장품의 경우에도 원료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경우는 그거 위주로 좀 풀어주시고 그래서 랜딩 페이지 저는 무조건 이것저것 좋다 넣는 거 별로 추천 안 드리고 네. 우선순위로 소구점 되는 거 하나만 해주셔야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야 그게 딱 인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또 질문 올려주신 게 있는데 이것저것 많이 세팅도 해봤고 대행사 맡겨도 봤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한번 제가 세팅한 거 검수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연락 드릴게요. 요거는 당연히 저희가 검수해 드릴 수 있고요. 연락 주시면 되고
사실 광고주분들도 광고를 직접 세팅할 수 있고 대행사에서도 세팅이나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경험을 이제 질문 주신 분은 당연히 대행사도 맡겨보셨다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대행사마다도 대행사 안에서도 마케터마다도 세팅법이나 전략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는 그 업종에 대해서 좀 많이 해봤는지 경험이 있는지 그 업종에서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마케터에게 이런 세팅한 거 검수 요청을 하시거나 광고 의뢰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그 닉네임이 김건강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건강식품이나 식품 쪽을 좀 위주로 많이 했어서 요거는 저희한테 뭐 권한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요거는 세부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커머스 위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제품들 쇼핑몰 많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검색 광고에서 쇼핑 검색의 경우에는 이제 커머스 업종이 더 맞을 수 있죠. 왜냐면 완전 상품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가 봤지만 그 글자 기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파워링크는 DB 업종에서도 더 성과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DB 업종의 경우는 사실 뭐 이게 가격적인 거를 어필할 필요도 없고 이미지로 네. 사실 나타낼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파워링크는 이제 그 DB 업종에서 좀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DB 업종 했을 때 사실 특히나 뭐 이런 병원 쪽, 병의원 네, 이런 맞습니다. 업종의 경우에는 보통 병원을 찾는 게 진짜 특정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프다던가 혹은 어떤 건강상의 이슈가 있다던가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질환을 찾아보기도 하고 네. 그거를 잘하는 병원을 찾아보기도 하고 혹은 방문하기 전에 위치를 봐야 되니까 네. 뭐 이 근처에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가산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동 뭐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나 하는데 결국에 병의원 같은 거나 아니면 DB업 중에서도 뭐 교육 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특정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파워링크도 사실 되게 효과가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침 저희 업종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질문 주신 게 뷰티 업종도 검색 광고 많이 진행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뷰티 업종 검색 광고 진행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매체에 대한 중요도로 보면은 사실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뷰티 업종은 객단가가 높은 고관여 제품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먼저 내가 그게 필요했을 때 검색해서 사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이런 쿠션 팩트라던가 아니면 뭐 토너, 뭐 로션 아니면 틴트 이런 쪽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뷰티 제품들은 내가 다 떨어져야지만 사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인스타그램 보다가 내가 평소에 바르는 내 얼굴 톤이랑 맞는 쿠션이라던가 혹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립 색깔의 어떤 틴트라던가 립스틱이라던가 이런 광고가 있으면 사실상 틴트가 이미 많아도 이미 용량이 많이 남아있어도 또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군이잖아요. 그래서 검색 광고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저는 뷰티 업종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메타 쪽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쪽으로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좀 더 많이 진행하는 경우는 이제 유튜브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검색 광고도 많이 하지만 주된 이제 매체는 이런 이미지형으로 보여주거나 이런 화장품이다 보니까 뷰티다 보니까 뭐 기초의 경우에는 뭐 이런 발림성이라던가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색감이나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업종마다 제안드리는 매체나 전략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방금 질문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업종인데 어떤 게 궁금해요 라고 해주시면 사실 제일 좀 그 좋은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질문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딱 뷰티 업종 말씀 주셨을 때 저희가 사실 검색 광고보다는 다른 부분도 또 많이 한다고 했는데 검색 광고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뷰티 광고를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파워링크에서 이제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지만으로도 좀 관심을 끌 수 있게
한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주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파워링크를 만약에 진행하고 계신다면 이제 이미지를 이제 여러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나 이제 홍보 문구에서 이제 홍보 문구도 좀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좀 많은 여성들의 관심도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나 뭐 이제 확장 소재나 이제 홍보 문구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테스트 해보면서 아, 이 문구를 했을 때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 이 이미지를 좀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걸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파워링크를 진행했을 때도 좀 어느 정도 효과는 제가 봤을 때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뷰티 업종은 누구나 다 많이 구매하는 카테고리이긴 하잖아요. 혹시 그 상재 마케터님은 이런 뭐 스킨케어 제품이나 이런 뷰티 업종 온라인에서 구매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에서 딱 한 번 어떤 거 구매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화장을 진짜 잘 안 하는데 네. 예전에 어떤 인플루언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쿠션을 이제 바르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 쿠션을 바르는 게 차이가 너무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에 끌려가지고 한번 구매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구매를 해서 직접 사용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차이도 있고 근데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화장을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인스타에서 저도 모르게 이걸 한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샀다는 것에서 좀 놀란 게 있어서 그래서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메타 광고 쪽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 소재 같은 거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을 뭐 아까 파워링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타 광고 쪽에서도 좀 여러 이미지나 이제 여러 동영상 이제 GIF형이라든지 이제 좀 여러 개 진행해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성과도 또 분석해 보면서 이제 성과가 잘 나오는 소재 쪽으로 이제 예산을 집중해서 진행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한번 중간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검색 광고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지만 사실 검색 광고만 하는 업체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검색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다른 매체랑 잘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침 딱 뷰티 업종이 나왔으니까 뷰티로 예시를 드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로 화장품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 중에 한 명인데 저의 패턴만 보더라도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뭐 제가 좀 관심 있는 컨텐츠가 보였어요. 그러면 보고 구매할까라고 해서 바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본 다음에 저는 바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컬러그램 틴트를 광고 보고 이거 좀 괜찮다. 내가 평소에 찾던 혹은 내가 평소에 쓰던 제품이랑 좀 유사한데 뭐 프로모션을 하네. 혹은 이제 상재 마케터님이 그 쿠션을 바르는 이제 그 광고 모델에 홀려서 구매하셨던 네. 것처럼 저도 되게 예쁘게 발린 거를 보고 나도 저렇게 좀 예쁘게 바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로 구매하는 경우보다는 이 제품이 괜찮네 하고 바로 저는 네이버를 켜서 그 제품명이나 그 제품의 발색을 좀 더 다양하게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 광고만 그거 매체 하나만 보고 구매하는 확률은 거의 낮기 때문에 다른 매체를 좀 같이 병행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저희가 DB 업종 중에서 이제 병의원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보통 그 상세 마케터님이 병원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상에서 뭘 찾아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뭐 좀 예전에는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이제 발목을 좀 많이 다쳤었는데 그럴 경우 항상 이게 어쩔 수 없이 네이버에서 이제 정형외과를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럼 네이버에서 이제 정형외과를 찾으면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블로그를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블로그에서 자기가 어떤 병원을 갔었는데 이 병원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진료를 해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을 한 군데만 가지는 않고 좀 다칠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검색해서 보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블로그를 한 번씩 보고 거기서 이 병원 괜찮네 그럼 오늘은 이 병원 한번 가볼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 상재 마케터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병의원 업종을 저는 사실 마케터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희가 병의원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또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다쳤다. 혹은 내가 진짜 아프다.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질환성, 뭔가 질병 이런 이제 병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적인 병의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저희 피부과라든가 피부과 사실 피부가 아파서 가는 경우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고 뭐 성형외과. 혹은 요즘에는 뭐 교정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뭐 치과도 될 수 네.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겠죠. 이런 질환성 질병이 있을 때는 보통은 좀 정보 그렇게 많이 안 찾아봐요. 그냥 가까운 거. 그래서 지역명 명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뭐 감기니까 뭐 내과, 뭐 이비인후과 뭐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가산동 뭐 이비인후과, 가산동 내과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보통 많이 정보도 전 잘